안녕하세요. 디딤돌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심선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1년째 디딤돌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있어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요즘은 맘만 먹으면 어떤 것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해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게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김장을 올해로 3년째 담갔는데요. 많이 배웠지요. 이제 새삼 어렵지 않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놀이처럼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좋더군요. 그러나 1차 식품의 농산물 가격이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등을 하였죠. 출혈은 좀 있었는데, 사서 먹는 것보다는 엄청 맛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보람이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월 3일자 총회가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무산이 되었어요. 11월 3일자 조합원 분양계획 등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모 조합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 판단이 되면서 그냥 그것이 인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분양계약을 위한 총회는 아쉽게 무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발빠르게 그 몇몇 부동산들과 이제 협조해서 총회 소집 청구서를 발빠르게 이제 제출해서 상무의 행위허가 신청을 또 넣었어요. 그랬는데 1월 17일자로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상무의 행위 허가가 나자마자 땡땡 조합원이 또 28일자로 즉시 항고를 하였어요. 그래서 또 이번 달 12월 14일 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 자체를 또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무슨 이런 조제법이 있는지 진짜 좀 너무 속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민하긴 한데 여기 지금 대조일구의 현장 분위기를 한번 대조일구의 현장 분위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7일 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산이 됐고요. 무슨 도정법이 이렇게 억울한 내용이 있는 건지 즉시 항고 때문에 총회가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니 참 힘을 모아서 법 개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총회가 통과가 되면 이후의 절차는 첫 번째, 다른 거는 논외로 할게요. 첫 번째, 조합원 분양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10, 30, 60인데 계약금 10%와 중도금 30%를 포함한 40%가 중도금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실행이 되고 이주비 대출 이자와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 이자 역시 후불제로 집행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40%가 집행되니까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긴 하지요. 그치만 또 시공사에서는 1년 동안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니 또 그것 또한 또 입장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아니에요. 그나마 현대건설이 일군 업체니까 버틴다는 말도 왕왕 있지요. PF 대출 금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장난이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총회를 소집한다는 우편물 저도 역시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대도 1구역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11월과 12월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이제 살짝 가라앉은 느낌이며 거래량 또한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지요. 지난 시간을 잠시 반추해 보면 20년도 초에 코로나가 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저금리였죠. 이름은 파월 아저씨. 꽤 밉네요. 기조의 통화량이 이제 엄청나게 팽창하였고, 그로 인해서 실물 가치는 엄청난 폭등을 하고, 이제 하다못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마저도 장난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젊은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신흥부자들이 강남의 꼬마 빌딩을 쇼핑한다는 말도 들렸고, 그리고 이제 졸부들도 많이 또 생겨나기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사상 유례 없는 폭등으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금리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통화량을 급속하게 긴축시키니 이제 한동안 테이퍼링이 지속되기도 했었고 어느새 폭등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 장으로 변했죠. 거래량도 줄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들 보셨지요.
그다음에 21년도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폭등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하반기서부터 21년 연초까지는 가격을 조금 조정받기 시작을 스타팅이 됐죠. 이제 하반기 들어서 22년도 이제 7월 이후 폭락장은 사람의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래서 정부가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일삼 대책을 내놨죠. 이제 강남 3구,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비주정부 지역으로 만들어 넣어버리고, 그래서 그 취득세도 이제 본의 아니게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틈, 그, 5년 재당첨 제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이제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그 대못도 내 지역을 제외한 것을 다 풀려버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통화력이 다시 늘리기 시작하는 특례보금자리라는 대출 상품을 내놔서 대출 상품이 한 40도 한조로 정해놓고 DSR 규제에서 이제 열애를 시켰더니 9억 미만의 서울 아파트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올라주고, 먼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이 적으니 집을 매수할 수 없었던 분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고, 국평이라 이래는 34평도 어느새 제자리를 찾아가고 거래량도 많이 이제 늘어났고, 가격 또한 회복을 했고, 일부 단지들은 정고점을 뚫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 올해 이제 9월부터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9월 말에 또 다시 또 정책을, 또 장난 아닌 정책을 냈죠. 그 통화량을 다시 긴축을 시키는 정책을 펴니까 다시 역시 급냉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통화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되겠다 싶은지 정책을, 또 출산을 장려하는 대출을 시행한다고 하고, 물론 OECD 국가 중에 최저 출산율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이 상당한 문제는 문제죠. 다시금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대책을 이제 내놓고도 있고, 정부도 서서히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빅 이슈가 있죠. 4월에 이제 총선이 있고, 이대로 계속 두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이 있으니 계속 오르지도 계속 내리지도 않는 시장이에요. 특히나 대조 1구역처럼 엄청나게 좋은 입지는 버티기 힘들지만 않다면 은평구 대장이 될 아파트이니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이제 바랍니다. 입주 때 되면 어차피 여기가 대장이 되어버리니, 그리고 실입주하기가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는 저는 그 귀한 단지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매도 문의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매물의 가격도 뭐 더 이상 금매로는 안 내놓겠다, 뭐 이런 분위기이고요. 아는 지인분께서는 내년 봄 정도에 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금 다수 의견이 있고, 시간이 나면 저는 다른 지역 임장을 다니곤 하는데, 그 대주 1구역처럼 위치가 좋고 뭐 가성비가 좋은 단지는 강북의 뭐 중심 정도의 강북의 평균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좀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입지가 받쳐주니까 이런 단지는 좀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 9월 27일 빅 이슈가 또 터졌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일반형이 마감되었어요. 안 그래도 11월과 12월은 전형적인 비수기인데 아주 급한 매물이 아니면 문의조차 없는 게 현실이네요. 시계열도 역시 3주째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한번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전세 가격은 오른다고 하고, 매매 가격은 살짝 조정을 받는다는 의견들이 우세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뭐 정책들이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취득세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권 실거주 폐지 등등, 예, 완화가 돼야 그나마 거래 숨통이 트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하듯 예전처럼 서서히 완화를 시켜주겠지요. 물론 정확한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입주권 매수 희망하셨던 분들은 조금 조정받는다는 소식에 요즘 언론들이 많이 노출을 시키죠.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긴 해요. 입장이긴 하네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현장 사진 잠시 보실까요? 여기 지금 공사 현장의 사진이고요.
지금 여기 공사 현장 모습은 지하 공사와 병행해서 일본구 쪽은 이 지상 2층 정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하 공사 같이 병행을 하고 그 1단지 쪽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워 크레인은 총 14대가 설치되었다고 하고 저희 단지가 28개 동이니까 타워 크레인 한 대당 2동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모쪼록 빨리빨리 입주시켜주고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일반 분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다가 일반 분양,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장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지역, 위치, 그, 가격,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저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 시간을 내서 이제 공들여 만든 거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가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26년 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공기가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4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공기가 4월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 사무실은 지금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아까, 그리고 제가 만든 자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현장 사무실, 그리고 이제 저 심선미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디딤돌 부동산 11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제 올해 큰맘 먹고 간판도 교체하고 내부도 살짝 좀 손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송년회 마무리로 한참 바쁘기도 하고, 경조사가 조금 많긴 했죠. 그리고 모두 이제 어려웠던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는, 아이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할 생각이에요. 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가장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삶을 지향하셨으면 좋겠고, 간만에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 사설이 너무 길었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사당역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음, 서툴고 부족한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대조1부 여기에 빠른 입주와 부동산 추세가 조금 상승하는 곡선으로 변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들 감사합니다.